네, 두 번째 김영삼 정부, 노태우 정부에 대해서 아까 했었고요. 두 번째는 김영삼 정부, 아이고, 김영삼 이런 것도 사람 이름 잘못 쓰면은 또 피곤하거든요. 또 똑바로 적어야 되는데 이 추워요. 이 교실이 추워가지고 제대로 잘 안 써집니다. 이해해 주세요. 네, 김영삼 정부. 자, 1993년부터 98년까지 2월에 보통 임기가 마감이 되죠. 예. 김영삼 정부는 이제 별칭으로 우리가 흔히 문민정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민정부. 사실 1961년 5.16 이후로 해가지고 거의 30년 동안 군인들에 의해 가지고 정치가 좌우가 되는 이 군사정부 시기를 겪었다가 이제 정말 오랜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의 대통령이 나타났다라고 해서 이 정부를 문민정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당시에 민주자유당 소속으로 해가지고 김대중과 이제 대통령 선거를 해가지고 승리를 거두고 김영삼 정부가 생겨났습니다. 자, 김영삼 정부는요, 보통 이거 금융실명제 사실 제일 잘한 겁니다. 이거. 요거는 진짜 어디 갖다 내놔도 잘했다 하는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93년도 금융실명제라는 게 뭐냐 하면은 지금은 당연한 거죠. 통장이나 이런 거 만들 때 자기 이름 쓰라고요. 그럼 옛날에는 가명이라든가 이런 걸로 썼다고. 그러면 가명이라든가 이런 거를 왜 쓰면 안 되느냐? 이 재산세를 못 받아요. 세금을 못 내. 돈 많은 아들이 그런 자기 이름으로 된 통장에 재산이 돈이 별로 없다라는 이유로 해가지고 재산세를 거두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부자들의 어떻게 보면 이제 세금을 안 내기 위한 방법으로 이런 어떤 차명 계좌, 다른 사람, 다른 이름으로 이제 계좌를 만들어가지고 이런 경우가 정말 많았고요. 지금도 금융실명제가 안 된 나라는 그렇게 많이 해요. 예를 들면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정작 재산세 내야 될 거에 10%밖에 안 낸다 이거죠. 나머지는 다 자기 통장 아니다 하면서 이래 버리니까 결국 그리스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데 얼마 전에 디폴트, 안 되겠다. 망했다. 이런 걸 선언을 했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워낙 원래 높은 데 있는 애들이 워낙 이런 게 많이 이거 가지고 많이 재산세를 해 먹고 그랬으니까 사실 김영삼 정부 내에서도 반발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긴급 명령이라는 형태로 이거를 실시를 하게 됩니다. 긴급 명령은 이거 가지고 이제 긴급 조치랑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긴급 조치는 이제 법을 뛰어넘는 거고, 긴급 명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황이 조급해가지고 국회의 허락을 못 구한다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긴급 명령이란 걸 내릴 수가 있게 돼 있어요. 이거는 차후에 이제 국회에 의해 가지고 그 적법성을 심판받게 되는 하여튼 그런 겁니다. 그래가지고 금융실명제를 실시하게 되면서요, 정말 건전한 나라가 되는데 큰 이바지를 했지요. 그래도 어떻게 빼돌리려고 하면 빼돌릴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됐을 거예요. 나라의 공정한 세금 부과라든가 이런데 큰 역할을 했고, 또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고위공직자들 재산을 공개할 수 있게 했고, 그 다음에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역사 바로 세우기. 역사 바로 세우기라고 해가지고 그 전에 12.12 군사반란이라든가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재조사를 했죠. 12.12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봤고 5.18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안 좋게 받아봤다면 이제 재조사를 해가지고 똑바로 된 역사 평가를 내리기 위해 노력을 했고, 그리고 군대 내의 조직이었던 하나회를 숙청을 합니다. 김영삼 정부가 잘했다고 하는 게 두 개가 이거예요. 금융실명제와 하나회 숙청. 사실 자칫 잘못하면은 군인들에 의해서 제2의 군사반란이 벌어질 수도 있었는데 잘했죠.
예, 그래가지고 초반부에 이 김영삼 정부의 인기가 대단했어요. 거의 뭐 80% 이상 찍었다고 정부 지지도가.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나의 숙청. 그 다음에 노태우와 전두환을 법정에 세우죠. 그래서 구속을 시킵니다. 노태우, 전두환 구속을 시키게 되지요. 그러다가 이제 그 노태우 같은 경우에는 하여튼 징역, 전두환은 사형했다가 나중에 무기징역, 이런 식으로 되게 되는데 결국 나중에 김영삼 정부 말기에 다 풀려납니다. 다 풀려나요. 네, 근데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되게 컸던 거지요. 그때 이제 역사 바로 세우기를 하면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총독부, 조선 총독부 건물 철거도 이때 이루어졌고, 어디 8.15 광복절을 맞이해가지고 이제 경복궁의 앞에 있었던 조선 총독부 건물을 이제 철거를 했고, 그 다음에 국민학교가 초등학교로 바뀐 것도 이때고요. 국민학교가 초등학교로 바꾼 것도 이때고, 그 다음에 쇠말뚝이라고, 사실 이것 좀 도시 전설 같은 건데, 일본이 우리나라 전기를 끊기 위해서 유명한 산에다가 쇠말뚝을 박아놨다 하면서 한때 이게 이슈가 된 게 있었는데, 하여튼 이런 것도 했어요. 사실 별 상관없는 얘기인데 하여튼 이런 것도 했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지방자치제를 실시합니다. 예, 본격적으로 다시 실시합니다. 다시 실시했다는 건 옛날에 이게 이공화국 때, 그 장면 내각 때 이거 한번 했었죠.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시장이라든가 도지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투표로 뽑았어요. 예, 그러다가 그 뒤로는 계속 이제 나라에서 임명하는 형태가 됐다가 다시 민선, 우리가 직접 뽑는 지방자치 단체장을 뽑는 그런 선거를 하게 되죠. 현재도 우리가 뽑습니다. 그죠? 예, 지방자치제를 실시를 했고, 그래가지고 좋아요. 예, 좋습니다. 국민소득도요, 이때 당시에 $10,000를 드디어 넘어섭니다. 10,000,000. 야, 우리 1960년대까지만 해도 막 $100 그랬다고 했잖아요. 근데 $10,000. 그리고 선진국들만 가입한다는 OECD 1996년에 가입을 했지요. 예, OECD에 가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게 있으면은 어두운 것도 있지요. 어떤 거? 1997년 우리가 달러가 부족해져 가지고 국가 부채를 이제 못 갚게 되니까 IMF 국제은행에다가 구제금융인가 구제금융기구인가 거기에다가 돈 빌려달라고 했죠. 달러를. 그러면서 IMF 사태라는 게 벌어지게 되고 하여튼 요거 때문에 임기 말기가 아주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요때 또 유난히 또 사고가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요때 사고공화국이라는 불명예를 아는 것도 요때. 그래가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유독 요 시기에 이런 게 좀 많았어요. 예,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넘어갑니다. 자, 김대중 정부 이제 가면 갈수록 내용이 좀 짧아질 거예요. 최근으로 가면 갈수록 역사적 평가를 내리기가 좀 못해요. 교과서에는 이것저것 적혀 있지만 내 개인적인 교육 철학상 이 최근의 거를 성급하게 이렇게 판단 내리기가 좀 그래요. 자, 하여튼 김대중 정부 이때 당시에 여당이었던 여당에서는 이제 이회창, 이때 당시가 신한국당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예, 이회창 그리고 그다음 김대중 야당 김대중 이렇게 했는데 이회창은 38.7%, 김대중은 40.3% 해가지고 최초로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여야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당하고 야당이 바뀌었죠.
예, 그래서 만들어진 김대중 정부는 이거를 갖다가 이제 높이 사가지고 국민의 정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까 김영삼 정부를 문민정부라고 했듯이 김대중 정부는 국민의 정부라고 했다고 합니다. 자, 정책 쭉 나열할게요. 이왕이면은 좀 판단을 배제를 하고요. 햇볕 정책이라고 해를 좀 뜨게 하자. 누구한테? 북한한테. 그래가지고 뭐랍니까? 남북 정상회담. 하여튼 북한에게 엄청난 이제 러브콜을 보냈던 시기가 요때입니다. 남북 정상회담 2000년도. 그러니까 평양에서 우리가 그동안에 실무자들끼리 만난 적은 있지만 정상들이 만난 적은 없거든. 그래서 이때 김대중 대통령이랑 김정일, 김일성은 죽었어요. 김일성 때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김정일이랑 이렇게 평양에서 만났다 하는 이야기고, 그 뒤에 이제 6.15 남북 공동선언이라는 거를 이제 발표를 했었죠. 그 다음에 뭐 이거 말고도 뭐 막대하게 이제 뭐 정주영 그 현대 회장, 그때 전 현대 회장이었던 정주영의 소대 방북이라든가 뭐 하여튼 다방면으로 해가지고 북한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이 많이 들어갔던 시기가 이 시기고, 결국 그 공을 인정받아서 우리나라 최초의 노벨상을 김대중 대통령, 김대중이 받기도 했었죠. 노벨 평화상 2000년. 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IMF 관리, 그러니까 IMF 아들이 돈 빌려주는 대가로, 아니 지들도 돈을 받아내야 되니까 여러 가지 이제 우리한테 이제 간섭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야, 너 그 직원들 너무 많아, 구조조정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단 하여튼 IMF가 되게 큰일이었거든요. 요새는 잘 모르겠지만 대우 지금 한 LG 정도 되는 기업이 그냥 내려앉았어요. 그 아들이 망해가지고 실업자가 쏟아지고 뭐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이때 IMF에서 얘기했던 게 이제 그 구조조정 하라고, 애들 좀 줄이라고, 직원들 줄이라고, 뭐 그런 식으로 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어쨌든 여기를 우리가 성실하게 이행을 해가지고 2001년 관리받은 지 한 4년 만에 제법 빠른 시기 내에 IMF의 관리를 벗어나게 되고, 근데 이제 벗어나는 것까지는 좋았지만 이 과정에서 있었던 구조조정, 많은 실업자들, 그 다음에 뭐 소득 양극화, 이 현상은 이제 지금도 우리나라를 좀 괴롭히고 있지요. 그 다음에 뭐 요 시기에 여성부를 신설하고, 그 다음에 국민 기초 생활보장법, 뭐 이런 거를 통해서 뭐 다른 목소리, 소수의 목소리, 이때 당시에 목소리 못 내던 그런 계층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려고 노력을 했죠. 국민기초생활법은 이제 요거를 통해 가지고 좀 살기 어려운 사람들한테 돈을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의 복지가 요때 이루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은 정부는 이제 노무현 정부. 노무현 정부. 노무현 정부는요, 다른 말로 이제 참여 정부라고 하고요. 참여 정부라고 하고, 이때 당시에 있었던 일은 이제 2차 남북 정상회담. 뭐 많지만 뺄게요. 2007년에 있었던 남북 정상회담. 역시 평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야들이 서울로 온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10월 4일 날 2007년 10월 4일에 남북 정상선언이라 하는 이런 것도 이때 나오게 됐지요.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는 뭐 이명박 정부. 이명박 정부는 특별하게 별칭이 없어요. 아들이 안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박근혜 정부. 요 이명박 정부 들어오면서 다시 어떻게 여야가 교체됐습니다. 예. 야당이었던 이명박, 야당 후보였던 이명박이 대통령이 된 거고, 박근혜 정부는 2013년에 시작해가지고 2017년 3월 요때 이제 뭐고 탄핵당했죠. 탄핵당했습니다. 뭐 별다른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이제 문재인 정부는 17년 5월에 출범을 했고 이제 현재까지 이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치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뭐 이 부분은 크게 이렇게 정리하죠. 그 다음에 와가지고 계약해가지고 계약이 아니고 자꾸 계약이래. 그 원격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 주에 나머지 남은 부분 뭐 경제 파트가 뒤에 내용은 많이 있습니다만 뭐 크게 뭐 할 얘기는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정치 얘기하면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했던 얘기고 해가지고 얘기는 많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 오프라인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